한 식당의 웨이트리스가 손흥민이 백만장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를 모욕한다. 손흥민의 손이 떨렸다. 35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은 처음이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메시지가 있었다. 아내의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다. 제목만으로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혼 합의서 최종안. 열어보세요, 손 선생님. 맞은편에 앉은 육중한 최고의 정 변호사가 말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손흥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카페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듯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을 적시고 있었다. 메시지를 열었다. 차갑게 정리된 조항들. 재산 분할, 위자료,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 자녀 양육권. 그들의 6살 딸의 미래가 법률 용어로 정의되어 있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손흥민이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실수했다고 해서 아이까지 빼앗길 수는 없어요. 정 변호사는 동정심이 깃든 눈으로 바라보았다. 손 선생님, 법원은 보통 어머니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상황이란요? 제가 무슨 범죄자입니까? The voice of son 흥민 rose. Several customers turned to look at them.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바람결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우산을 접으며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의 시선이 손흥민과 마주쳤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손흥민은 얼어붙었다. 3년 만에 마주하는 아내의 얼굴, 그녀의 눈가에 새겨진 주름이 낯설었다. 안녕, 손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한때는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공허하게 들렸다. 정 변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며 일어났다. 손흥민과 그의 아내만이 남겨졌다.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채웠다. 아이는 잘 지내? 손흥민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내의 눈에 순간 감정이 스쳤다가 사라졌다. 응, 잘 지내. 요즘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어. 피아노. 손흥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가르쳐주기로 약속했었는데. 아내는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에 물방울을 문질렀다. 손 선생님, 난 여기서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손흥민은 갑자기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손흥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손 선생님. 당신이 그날 밤 병원에 오지 않았을 때 모든 게 끝났어. 그 순간 손흥민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그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그날 밤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사람들은 실수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선택이었다. 그가 내린 최악의 선택. 카페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렸다. 마치 손흥민의 무너진 삶을 애도하듯이. 5해 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손흥민 씨 계세요? 간호사가 복도에서 외쳤다. 손흥민은 벽에 기대 앉아 초조하게 발을 떨고 있었다. 30분 전 그는 아내가 조산 징후를 보인다는 전화를 받았다. 네, 여기 있습니다. 손흥민이 벌떡 일어났다. 제 아내는 어떻습니까? 현재 안정된 상태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면담하고 싶어 하세요. 응급실 복도를 지나 의사 사무실로 들어섰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손 선생님, 부인은 현재 임신 7개월 차입니다. 조기 진통이 있었지만 다행히 지금은 안정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다. 앞으로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인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직장은 어떻게 되세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부인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가요? 손흥민은 망설였다. 그의 레스토랑은 겨우 자리를 잡기 시작한 참이었다. 하지만 아내와 뱃속의 아이가 더 중요했다. 네, 당연합니다. 그날부터 손흥민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에 일어나 아내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레스토랑으로 달려가 일을 마친 후 다시 아내를 데리러 가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그 사이에 집안일과 레스토랑 운영까지 해야 했다. 아내는 임신으로 인해 대학원 과정을 잠시 중단한 상태였다. 그녀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유망한 학생이었다. 졸업 후에는 외교관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 미안해, 흥민아.
아내가 종종 미안해했다. 내가 이렇게 누워만 있어서. 손흥민은 항상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최우선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흥민은 지쳐갔다. 수면 부족, 끊임없는 스트레스, 그리고 레스토랑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 그를 옥죄어왔다. 그런 와중에 오래된 친구 박민호가 연락해왔다. 대학 시절 함께 축구를 했던 민호는 이제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이사가 되어 있었다. 흥민아, 내가 지금 새 오디션 프로그램 감독을 맡았어. 네가 필요해. 손흥민은 망설였다. 민호야, 고맙지만 지금은 레스토랑도 있고 아내도 돌봐야 해서 일주일에 이틀만 와. 보수는 확실히 챙겨줄게. 너 지금 돈 필요하잖아. 민호의 말은 사실이었다. 레스토랑 수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곧 태어날 아이의 비용을 생각하면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손흥민은 민호의 제안을 수락했다. 일주일에 이틀 저녁 시간에만 작업을 하기로 했다. 아내에게는 레스토랑 일이 늦어진다고 말했다. 사실을 말하면 아내가 걱정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다. 손흥민은 낮에는 레스토랑과 아내를 돌보고 밤에는 민호의 스튜디오에서 작업했다. 피곤했지만 추가 수입은 큰 도움이 되었다. 그날은 아내의 정기 검진이 있는 날이었다. 손흥민은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검진 끝나면 연락할게. 데리러 와줘. 그날 저녁 손흥민은 민호의 사무실에서 작업 중이었다. 갑자기 민호가 들어왔다. 흥민아, 좋은 소식이야. 네가 추천한 사람이 최종 선정됐어. 오늘 밤 축하 자리를 마련했어. 손흥민은 망설였다. 고맙지만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 아내를 데리러 가야 해. 민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중요한 자리야. 프로그램 제작진과 방송국 중역들이 다 온다고. 내 미래가 걸린 자리라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흥민아, 검진 끝났어. 언제 와? 손흥민은 시계를 보았다. 오후 5시. 민호가 말한 축하 자리는 7시부터였다. 30분 안에 갈게. 전화를 끊고 민호에게 말했다. 미안해. 정말 가봐야 해. 잠깐만. 민호가 말했다. 아내한테 택시 타고 먼저 들어가라고 하면 안 돼? 1시간만 얼굴 비추고 가면 되잖아. 손흥민은 망설였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다. 레스토랑 매니저였다. 사장님, 오늘 중요한 예약이 있으신 거 맞죠? VIP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이 말을 쳤다. 완전히 잊고 있었다. 아, 맞아. 지금 가고 있어. 전화를 끊고 손흥민은 고민에 빠졌다. 레스토랑에 먼저 가서 VIP 손님을 응대하고 아내를 데리러 가야 할지, 아니면 모든 걸 취소하고 지금 당장 아내에게 가야 할지. 결국 그는 아내에게 다시 전화했다. 여보, 미안한데 레스토랑에 급한 일이 생겼어. 택시 타고 먼저 들어갈 수 있어? 아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또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정말 미안해. 최대한 빨리 갈게. 손흥민은 서둘러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VIP 손님을 응대하고 나니 이미 저녁 유밥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민호에게 전화했다. 민호야, 30분만 얼굴 비추고 나올게. 결국 손흥민은 축하 자리에 참석했다. 처음에는 30분만 있으려 했지만 중요한 인맥들을 소개받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휴대폰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17통, 모두 아내에게서 온 것이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내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손 선생님, 나 병원에 있어요. 아기가 위험해요. 손흥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는 즉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하지만 이미 술에 취해 있었고 밤늦은 시간에 택시를 잡기도 어려웠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넘어 있었다.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수술실에 들어간 상태였다. 손흥민 씨, 간호사가 물었다. 네, 제 아내는 어떻습니까? 응급 제왕절개를 진행 중입니다. 조산이에요. 손흥민은 수술실 앞 의자에 주저앉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손 선생님, 축하합니다. 딸이에요. 조산이라 당분간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하지만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아내는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부인은 수술 중 출혈이 심했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연락이 안 되어 수술 동의서는 부인의 어머님께서 서명하셨습니다. 수치심이 손흥민을 덮쳤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는 없었다.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은 이틀 후였다. 손흥민은 꽃다발을 들고 병실에 들어갔다. 아내는 창가를 바라보고 누워 있었다. 손흥민의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보이지 않았다. 여보, 손흥민이 다가갔다.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손흥민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떤 변명도 충분하지 않았다. 레스토랑 일이 급해서 그랬다고 했지만 내 옷에서 술 냄새가 나. 아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아이를 잃을 뻔한 그 순간에 당신은 어디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야? 손흥민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돌아오는 시간은 없어. 손 선생님,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이 필요한 순간에 없었어. 그게 전부였어. 그날 이후 아내는 손흥민에게 정서적으로 벽을 쌓았다. 그들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후 그들은 부모로서의 역할만 수행했을 뿐 부부로서의 관계는 사실상 끝이 났다. 그리고 아이가 3살이 되던 해 아내는 마침내 이혼을 요구했다. 카페에서 아내와 마주 앉은 손흥민은 지난 3년간의 그리움을 눈에 담았다. 그때 내가 손흥민이 입을 열었다. 정말 후회해. 그날 네가 필요한 순간에 내가 없었던 거. 아내는 고개를 숙였다. 손 선생님, 우리가 헤어진 건 단지 그날 하루 때문이 아니에요.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어요. 무슨 뜻이야? 당신은 항상 자기 꿈을 우선시했어요. 내가 아프고 아이가 위험했던 그날,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우선순위를 보여줬어요. 손흥민은 말문이 막혔다. 아내의 말은 가슴을 찌르는 진실이었다. 그래도 우리 다시 손흥민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아내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나 재혼해요. 손흥민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누구와? 직장 동료예요. 외교부에서 만났어요. 손흥민은 얼어붙었다. 아내가 꿈꾸던 외교관의 길을 결국 걸어갔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또 다른 남자와의 미래를 상상하는 고통이 그를 덮쳤다. 아이는 알아?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 사람이 우리 딸을 무척 아껴요. 대체 내 자리를. 손흥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가 일어섰다. 이혼 합의서 검토해 보시고 내일까지 연락 주세요. 아이는 격주 주말에 만날 수 있게 했어요. 아내는 우산을 펴들고 나가려다 멈춰섰다. 그리고 돌아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손흥민 씨, 당신이 우리 딸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길 바라요. 당신만큼 음식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 사이로 그녀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손흥민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정 변호사가 돌아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 선생님 괜찮으세요? 손흥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변호사님, 이혼 합의서 서명하겠습니다. 2주 후 손흥민은 약속된 시간에 전 아내의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처음으로 딸을 만나는 날이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아이의 목소리에 손흥민의 심장이 뛰었다. 아빠야.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작은 여자아이가 나타났다. 손흥민의 눈과 아내의 입술을 닮은 아이였다. 아빠?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순간 손흥민은 무릎을 꿇고 딸을 끌어안았다. 딸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작은 팔로 아빠의 목을 감쌌다.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 딸이 눈을 깜빡였다. 엄마가 말했어요. 아빠는 멋진 요리사라고. 손흥민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그래, 아빠가 요리 가르쳐 줄게. 약속할게. 아내가 현관에 나타났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들어오세요. 차 준비했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딸의 손을 잡고 들어갔다. 거실 한쪽에 작은 주방 세트가 놓여 있었다. 자, 이리 와. 손흥민이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아빠가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 딸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요리 도구 세트가 있었다. 예뻐요.
딸이 환호했다. 손흥민은 작은 주방 세트 앞에 앉았다. 이리와 아빠가 맛있는 요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딸이 아빠 옆에 앉았다. 손흥민이 첫 재료를 손에 들었다. 전 아내는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손흥민은 알았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부부가 아니지만 영원히 딸의 부모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그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아빠, 다시 올 거죠? 레슨이 끝나고 딸이 물었다. 손흥민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아빠는 이제 항상 약속을 지킬 거야. 나가는 길에 전 아내가 손흥민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고마워요. 잘 가르쳐 주셔서. 그녀가 말했다. 손흥민은 잠시 전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 눈에 담겨있던 사랑을 떠올렸다. 행복하길 바랄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손 선생님도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전 아내와 딸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과거를 이제 놓아줄 시간이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 아파트를 나와 거리로 걸어나가는 동안 손흥민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오랫동안 방치해두었던 레스토랑 메뉴 앱을 열었다. 새로운 요리법이 그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비로소 손흥민은 이해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요리는 완벽한 재료들이 아닌 불완전한 순간들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밖은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빗줄기가 더 이상 슬프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을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축복 같았다. 손흥민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방울이 그의 얼굴에 떨어졌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처럼. 그리고 그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